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 수술의 효과는 당연히 실리프팅보다는 안면거상 수술이 크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술을 정말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거상수술로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거상수술을 하더라도 안면거상수술을 할 정도로 많이 처지고 충분한 전후 변화가 예상될 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면거상수술은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기도 어렵고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안면거상 수술보다 실리프팅이 나은 이유라는 영상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실리프팅 이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마는 얼굴의 다른 부분이랑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마의 중간 부분은 피부와 뼈와 달라붙어 있는 지지인대가 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잘 늘어나죠. 표정을 지을 때도 쉽게 표정 주름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이 눈썹 근처에서는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이 미간 근육이나 여러 가지 인대들이 꽉 잡고 있고 눈 주변으로도 동그랗게 인대 조직이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을 수술적으로 방리해주지 않으면, 즉 이마거상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리프팅 효과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마거상 수술할 때 방리를 다 하고 나서도 뼈에 단단하게 구멍을 뚫어서 아예 고정을 해놓지 않으면 중력 때문에, 그리고 계속 표정을 짓기 때문에 다시 다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있는 구조물을 다 방리한 다음에도 굉장히 강한 힘으로 고정을 해야 유지가 되는 이 이마 리프팅은 실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시술 직후에 바로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얼굴에서처럼 굵은 실도 여러 개 쓰고 얇은 실도 여러 개 써서 최대한 실로 이렇게 올리면 어느 정도 이마거상 수술 직후처럼 오히려 더 올라가 보이게 눈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구조물을 방리를 한 것도 아니고 강하게 고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시술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요. 3개월 이상 지나면 실리프팅 효과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 대비, 노력 대비 이 수술 효과 유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이 이마나 눈썹을 올리는 수술은 실로는 권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리프팅 몇 번 해본 경험자로서 돈만 많이 벌었습니다. 안면거상으로 만족했습니다. 실리프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실리프팅 소용없음. 실리프팅은 아예 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실리프팅은 1년밖에 안 간다는데 맞나요? 이 영상의 제목을 보면 사실 안면거상 수술보다 실리프팅이 훨씬 좋습니다. 실리프팅 꼭 하세요. 안면거상 수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의 요점은 당연히 안면거상 수술의 효과가 실리프팅보다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안면거상 수술을 정말 스마스층까지 이용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면 안면거상 수술을 할 시기가 아닌, 처짐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리프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실리프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리프팅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을 이용해서 피부를 당겨야 되는데 중간에 실을 넣다가 지지인대 걸려서 실을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약한 실을 썼거나 너무 실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디자인으로 실리프팅을 했으면 전혀 리프팅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실리프팅하고 오히려 얼굴이 더 넓어지고 평평해지고 안 예뻐지고 젊어 보이지 않는, 부어 보이기만 하는 얼굴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도 굉장히 간단한 수술처럼 보이지만 고려해야 될 게 많다. 실리프팅은 어려운 수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리프팅의 효과는 1년 정도 간다고 저도 설명드립니다. 피부가 얇은 분, 두꺼운 분, 처짐이 심한 분, 적은 분, 모든 경우에 따라서 1년보다 더 못 가는 피부도 있고요. 거의 2년, 3년 동안 리프팅 효과가 유지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 하신 분들은 실리프팅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일 때 두 번째, 다시 실리프팅을 권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수술 효과 한 10년 정도 간다고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이 실리프팅은 흉터가 없고 회복이 빠르고, 안면거상 수술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짧지만 안면거상 수술의 시기를 늦출 수 있고요. 실리프팅만으로도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상 수술을 하기 전에 실리프팅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많은 초음파나 고주파 이런 레이저 장비로 리프팅을 기대하고 시술을 받는데 이런 장비들의 시술가는
종류에 따라서 실리프팅보다 훨씬 비싼 것도 많습니다. 리프팅 효과는 훨씬 떨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할 때 단순 비교를 하자면 뭐 실리프팅보다 거상수술이 훨씬 비싸겠죠. 그 대신에 실리프팅은 거상수술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없고, 뭐 예를 들면 10년 동안 효과를 유지하려면 훨씬 더 여러 번 해야 되고, 그 대신에 흉터는 없고, 이런 한 가지 면만 보고 선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내 현재 처한 상황에 맞게 잘 보시고 상담 후에 나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켈로이드 체질이라서 걱정이 돼요. 뭐 하안검 수술하고는 괜찮았었는데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켈로이드 체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해도 괜찮을까요? 자, 아무래도 이 켈로이드에 대한 질문은 실리프팅보다는 안면거상 수술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학적으로 원래 얼굴에는, 안면부에는 켈로이드가 심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절 부위, 팔꿈치나 무릎, 아니면 가슴이나 어깨 부분 등에는 켈로이드나 비유성 반응이 훨씬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질문 주신 분께서 하안검 수술하고는 괜찮았는데 가슴 수술하고 나서 이런 흉터가 커지는 증상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물론 하안검 쪽의 얇은 피부보다는 귀의 앞쪽, 뒤쪽에 있는 피부가 조금 더 두껍고 흉터가 조금 더 잘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슴이나 어깨 부위처럼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커지는 비유성 반응은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흉터 때문에 걱정돼서, 흉터가 너무 커질까봐 걱정돼서 수술을 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울세라나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하면 안면거상 수술할 때 박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울세라 같은 이런 리프팅 장비는 얼굴에 결국은 특정 층에 열을 가해서, 우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징어 구우면 이렇게 쭈그러들듯이 조직을 이렇게 탄력을 주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조금 이렇게 수축시키는 원리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수술할 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새로운 층으로 보일 정도로 막 단단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굴 쪽에 레이저 리프팅을 해도 만져보면 조금 쫀쫀해진 느낌을 받을 뿐이지 막 단단하게 흉터처럼 잡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꾸준히 관리를 받으신다고 안면거상 수술할 때 방해가 될 정도로 뭐 단단한 흉터 조직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음 놓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영상을 준비하다가 다시 저도 댓글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가장 최근에 달린 댓글이 실리프팅은 소용없어요. 거상수술이 최고랍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리해서 저도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당연히 거상수술이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도 크고 이 흉터도 좀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되시고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지실 수 있다면 실리프팅보다는 거상수술을 저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실리프팅도 관자 쪽 근육에 거는 방법으로 하면 잘 안 내려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실리프팅 결국 얼굴에 실을 넣기만 하는 방법과 실을 넣은 다음에 어떤 단단한 곳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예전에는 관자 쪽 근육에 고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관자 쪽 근육에는 근막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머릿속에 있어서 이 구멍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했고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관자 쪽 근육에는 고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자 쪽 근육에서 실이 들어가게 되면 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광대 쪽이 넓어지게 되겠죠. 리프팅 방향상. 그리고 관자 쪽 근육에 실을 고정하게 되면 약간 두통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관자 쪽 근육에는 고정하지 않고요. 관자 쪽 근육만큼 튼튼한 곳, 우리 얼굴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헤어라인, 광대뼈 바로 위쪽에 헤어라인 쪽에 골막쯤에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귀 앞에 아주 단단한 인대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대 조직에 고정을 하고, 그리고 광대 쪽 헤어라인을 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리프팅을 수직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양인의 얼굴들은 대부분 수직으로 올려야 교정 효과가 크고 예뻐지는 얼굴형이 많고 광대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리프팅 방향과 리프팅 효과, 그리고 고정 후에 불편한 증상이 거의 없는 부분, 광대 쪽 골막이나 귀 앞쪽 인대 조직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리프팅보다는 안면거상 수술이 좋아요, 거상수술 하세요 라는 댓글도 많은데, 반대로 어떤 분의 댓글을 보면 맞아요, 저는 안면거상 수술한 지 4개월이 됐는데
다시 다 쳐져서 수술 실패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댓글 주신 분도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피부 절개가 길다고 해서 피부만 박리하고 피부만 조금 자르거나 스마스층을 박리해서 튼튼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정말 몇 달만 해도 재발하고 오히려 수술 전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한테도 안면거상 수술하고 실립증 받으러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 수술의 효과는 당연히 실리프팅보다는 안면거상 수술이 크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술을 정말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거상수술로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거상수술을 하더라도 안면거상 수술을 할 정도로 많이 처지고 충분한 전후 변화가 예상될 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면거상 수술은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기도 어렵고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무조건 제일 비싸고 기능 많은 게 나에게 제일 잘 맞는 건 아닌 것처럼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미처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기지 못한 궁금한 점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도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